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제 영상 보고 저기 형사님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조폭이 아니어서요. 자, 오늘 다룰 사건은 다들 잘 아시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역삼동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클럽 가드들하고 손님하고의 다툼이 중심이었던 이 사건은요, 현재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죠. 물론 CCTV 영상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게 폭행의 정도만 본다면은 클럽 가드들과 이사의 일방적인 집단 폭행으로 보는 게 맞을 건데요. 현재 이제 피해자로 알려진 김 씨도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폭행 사건을 일방적인 집단 구타보다는 현재로서는 당사자들 간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시발점인 폭행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사건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직접 확인을 제가 일일이 해가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29살 김모 씨입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버닝썬을 방문했던 김 씨는 클럽 내의 성추행 장면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고 했죠. 이 김 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제 술은 뭐 샴페인 3잔 정도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만취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기 위한, 본인이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튼 뭐 이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김 씨가 이를 이제 제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섰다고 했죠. 근데 이제 클럽 가드들이 다가와서 오히려 그런 성추행을 맡고 있는 김 씨를 CCTV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서 뭐 집단 폭행을 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김 씨의 주장을요, 이제 김 씨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앞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뛰어내리면서 자기 뒤로 숨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한 남성이 바로 다가와서 그 여성을 자꾸 이제 데려가려고 막 시도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김 씨가 제지를 하니까 그 남성이 김 씨를 향해서 주먹을 날렸다. 그래서 김 씨는 주변에 있는 클럽 가드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이 클럽 가드들이 이 의문의 남성하고 같이 합류해서 자신을 이제 집단 폭행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자,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클럽 버닝썬의 입장도 한번 봤어요. 김 씨가 이제 어떤 여성 손님을 마음에 들어해서 이제 좀 기웃거리다가 이제 성추행을 시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김 씨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주변에 있던 그 해당 여성의 지인과 뭐 클럽 가드 등이 이렇게 합류해서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 클럽 이사로 재직 중인 장이사라는 사람이 나서서 김 씨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같은 사건이잖아요.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양측의 주장이 또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있어서 그냥 확실한 팩트는요, MBC 뉴스를 통해 나갔던 클럽 이사와 가드들의 김 씨를 향한 집단 폭행, 뭐 이 부분만큼은 양측 다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외부 영상 말고 이제 클럽 내부 영상, 정황이 담긴 내부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승리 씨의 여동생이라고 알려지신 분이 본인의 SNS에다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해요. 근데 이 영상이 당시에 이제 클럽 내부의 정황이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다만 이제 그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은 승리 씨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승리 씨가 홍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버닝썬 측의 입장에 무게추를 두고 편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본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자, 해당 영상에는요, 클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클럽 주장과. 이 영상만 봤을 때는요, 김 씨는 확실히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게 성추행의 범위가 이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접촉까지도 성추행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다 보고 나서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이 해당 영상을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1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만 봐서는요, 김 씨가 이제 어떤 여성이 테이블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뒤로 숨었고 어떤 남성이 여성을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지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이 영상에. 그냥 1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 씨가 이 사건의 발단 부분을 두고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팩트에 근거한 과장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실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지어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악의적인 편집이 전혀 없고 그냥 현장 상황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냥 담기기만 한 영상이라고 한다면 김 씨는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상파 뉴스에 나와서 자기 얼굴이랑 실명까지 다 공개를 한 사람인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클럽 내부에 CCTV가 뭐 50개 있다라는 얘기를 김 씨가 직접 했거든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온전히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1도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저는 적어도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이제 클럽 내부 영상을 보자면요,
보시면요, 김씨하고 장의사 가드들 간의 시비가 붙은 정황은 담겨 있어요. 이 영상에는 김씨가 어떤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듯한 화면이 나오고, 이어서 일행 또는 관계자들로 보이는 남성 한두 명하고 시비 붙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의사라는 사람이 김씨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까지 일부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부분은 조금 이상해요. 이게 정황상 내부에서 지금 시비가 붙어서 데리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집단 폭행 장면, 내용의 흐름상 그 다음 영상에 이제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어진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편집이 됐어요. 오히려 이 김씨가 흥분해서 가드들하고 대치하면서 막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끄집어내고 뭐 쇠막대기로 보이는 물체를 막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듯한 장면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상이 현장 상황을 온전히 좀 담았다기보다는 클럽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불리한 뭐 내용은 1도 넣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 신뢰하고 볼 수는 없는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 밖에도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데 클럽 측이든 김씨 측이든 이게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일단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이 김씨가 전체 4주짜리 폭행당한 사람 치고는 좀 너무 멀쩡하지 않나. 성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심하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 치고는 얼굴이며 복장이며 너무 말끔합니다. 심지어 이제 클럽 내에서 막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막 발로 밟거나 그런 장면들까지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게 늑골이 부러진 상태, 그리고 손가락에 마비 증세가 있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 마취기운이라도 올라와가지고 뭐 좀 감각이 덜 느껴질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데, 이거는 뭐 김씨 본인이 당시에 샴페인 3잔밖에 안 먹었다,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이 없던 상황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골절이라는 단어를 뼈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막 확 부러진 상태가 아니라 실금만으로도 골절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상당히 고화질의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김씨의 얼굴도 굉장히 말끔하죠. 피 한 방울 안 묻었습니다. 영상이 찍힌 지역이 이렇게 붉은 조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 나온 집단 폭행 장면을 보자면 이 장의사라는 사람이 얼굴 부위를 수차례 정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초중생이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성인 남성이 때렸단 말이에요. 덩치가 건장한. 근데 하다못해서 얼굴이 부어오른다라든지 이런 작은 변화도 사실 화면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관련 영상을 제가 이제 정말 수십 차례를 돌려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되게 큰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 치고는 김씨의 외관이나 행동이 좀 너무 말끔해 보인다. 그리고 심지어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클럽 내부에서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미 한 차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또 폭행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들겨 맞은 사람인지 뭐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준비를 시작한 거는 2019년 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 11일인데 그만큼 좀 오래 걸렸어요. 명절도 끼고 해서. 근데 이때쯤에, 그러니까 2월 3일쯤에 한 매체사에서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 피해 여성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본 사건의 쟁점 중에, 이 폭행 사건만 보자면요, 본 사건의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김씨가 이 성추행 피해자를 도끼 위에 막아섰다가 시비가 붙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자기가 성추행을 하다가 장의사라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긴 건지,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단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장의사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집단 폭행을 가고 이런 것까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뭐 확실하고요. 근데 만약에 사건의 시작이 버닝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의 성추행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좀 힘을 잃죠. 왜냐면 김씨가 자기 방어와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성추행 피해자를 이용한 게 되는 거니까요. 여튼 뭐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피해자라고 밝힌 이 여성은 이 김씨가 얘기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지어내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김씨가 하고 있는 말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클럽 버닝썬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완전 일치해요. 그리고 이 여성은요, 김씨를 성추행으로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피해 여성이 지금 막 클럽 측과 짜고 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씨의 주장이 맞다면 이 해당 여성 또한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뭐 이후에 민형사상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큰 상태죠. 그래서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갑론들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김씨를 의심하는 여론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라고 알려진 여성이 버닝썬과의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서 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어떠한 판단도 쉽게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만 한 가지,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클럽 관계자들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 해당 여성하고 버닝썬과의 그런
유착 관계에 더 무게추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승리 씨 여동생이 공개한 영상만 보더라도요. 장의사하고 김씨 간의 다툼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김씨가 했다는 그런 성추행 행위가 이 주변에 있는 클럽 관계자들이나 장의사가 급격하게 막 엄청나게 화를 낼 정도, 뭐 그 정도로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뭐 성추행은 무조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는요, 클럽이잖아요. 현장 자체가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클럽에는 부비부비 같은 문화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걸 보고 그게 이제 뭐 성추행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고 김씨를 막 성추행범이라고 확정을 짓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요, 제 생각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해당 성추행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성분은요, 장의사 또는 클럽 관계자들과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여성이 주장하는 김씨의 성추행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증거 영상이 나왔음에도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아니 정말 거짓말을 쳐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쳐야 맞는 건데,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승리씨 동생이 SNS에 클럽 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 영상으로 올려놓은 그 영상에는 그냥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이 나왔음에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영상을 다 믿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김씨가 성추행을 했는지 아니면은 성추행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폭행을 당한 의인인지는, 이런 부분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딱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김씨가 클럽 관계자들하고 장의사한테 집단 폭행 당한 거는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김씨가 주장하는 그런 성추행 피해자를 구하려다가 맞았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떠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김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오히려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한 피해 여성은 나왔죠. 이 여성이 지금 인터뷰까지 한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김씨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단 이제 이 정황상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클럽 버닝썬 측과 이 지인관계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즉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까지 나타난 근거 자료들만 가지고 당시 상황을 좀 유추해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로 클럽 버닝썬을 방문한 김씨는 술을 몇 잔 마신 뒤에 우연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여성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이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다만 이 접촉 정도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집단 폭행을 당할 만큼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아마도 해당 여성이나 여성과 함께했던 남성 지인이 클럽 관계자나 이 장의사라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좀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김씨를 못마땅해 한 장의사가 가드들과 함께 집단 폭행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성추행 피해자를 구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됐다는 김씨도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클럽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성추행을 김씨가 했다 한들 법치국가에서 법을 놔두고 왜 자기들이 그거를 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둘 다 근데 지금 정의로운 사람들인 척 하고 있죠. 그냥 이번에도 역시 그냥 젊은 혈기에 욱해서 생겨난 쌍방 폭행이 프레임 싸움으로 번져서 여론전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찰의 초동 대처,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성추행, 그 클럽 내부의 성관계 영상도 유포가 됐고요. 그리고 마약 의혹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승리라는 유명 연예인이 여기에 지금 관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김씨와 이 클럽 간에 그냥 원래 쌍방 폭행으로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의 대처가 참,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경찰의 초동 대처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물뽕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생겨난 거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가 있을까요? 뭐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그전부터 굉장히 이슈의 중심이었던 강남 소재의 클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 땐 굴뚝은 아니고 땐 굴뚝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찰 대처 얘기라든지 뭐 물뽕 의혹, 그리고 뭐 승리 씨와 관련된 얘기들, 성폭행 의혹, 이런 것들은 이거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영상 한 번에 좀 끝내고 싶은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편집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